때려치고 싶은 시기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코이카가 돼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라는 이유를 배웠을 때는 아무도 저를 못했어요. 거길 갔는데 그 현지의 그 결혼 정명회에 남녀가 남자 한 명씩 다 하나 거의 남자 하나 젊었잖아요. 그때 언제 못해요. 다행히 볼리비아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인종차별을 겪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얗다고 좋아하거나 뭐 이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직도 1900계단과 꽃보다 남자 인기가 많아서 모든 한국인이나 동양 여자를 보면 뭐 잔디라고 부른다든지 정서였나 은서였나 그 1900계단 주인공 이름 뭐죠? 최지우? 우린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 천국의 계단 주인공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줘요. 그래서 다행으로 한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눈을 찍거나 친오라고 부르면서 욕하는 사람을 안 만나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류 문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욕을 하진 않아요. 사무소는 현지 필드에서 누군가 한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갖다 줬을 뿐이지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지에서는 실제로 그냥 직접 진료를 할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사무소에서는 제가 여기서 진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면허에 대한 인정이나 뭐 이런 사전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무소도 그렇고 현지에서도 그렇고 마음만 먹으면 준비를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불러만 준 거죠. 그래서 그래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병원에서 그냥 한방과를 개설해서 진료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병원장이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정재계에 좀 높은 분에 있거나 뭐 기관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한방병원을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봤고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침이 맞아보고서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를 꼭 데려다가 한방과를 개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 법률적인 절차는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셨던 거죠. 왜냐면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절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이카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편인데, 그러면 미리 준비를 좀 해주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해준 거야? 근데 그래서 좀 사무소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 필드에서. 늘 그렇듯이 우리는 게으르잖아요. 뭐에 도움이 되는 침법 알아서 그것만 놓기를 원하지, 뭐 원리나 뭐 기본이나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단물만 빼먹고 싶어 하니까. 거기도 결국은 그랬죠. 어떤 병증일 때, 어떤 증상일 때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침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딱 알짜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락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기초부터 가르치고 시험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잘랐어요. 한국에서 한의대생들 시험 보듯이 유주 외우는 거 시키고, 물론 유주를 일일이 우리 노래 부르면서 하잖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한 건 아닌데, 그래도 WHO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5수열 정도 번호로 암기를 하긴 하지만 각 경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각 오수열의 혈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쓰는 침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본적인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2년 내내 가르친 거죠. 처음에는 뭐 100명 이상 됐지만 마지막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에 계속 시험으로 잘랐거든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사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냥 전부 암기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틀리면 그냥 잘랐어요. 이 정도 열정이 없이 니네가 침을 놓겠다고 가만둘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안 도와줬죠. 아니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무슨 인큐베이터를 몇 개를 더 들여놔줬으면 좋겠고, 소아병원을 짓고 있는데 공사가 멈춰 있으니 공사비를 좀 더 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리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뭘 배워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내가 더 뭔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배워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모를까.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스페인어 국가, 뭐 브라질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유럽권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특별한 노력 없고, 또 거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니 배우고 싶다라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타이밍에 남편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남편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남편 만나서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리고 좋았던 거,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해외 경험을 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 외국에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해외에서 살이를 하는데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한의사의 장점이 있는 거죠. 독보적인 거. 그 나라에 이런 직종이 없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거라서 내가 갔을 때 뭔가 독보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고 특이한 것이 될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좋은 시간이었고,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현지에서는 지속적으로 파견을 원했었어요. 근데 사무소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면허를 해결해 주는 건 원치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코이카 사무소의 직원들도 결국엔 계약직이다 보니 일을 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2년 동안 벌어지는 일 이외의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더 하기 힘든 일들이 많은데, 왜냐면 사무소장, 부소장 전부 다 결국에는 로테이션이다 보니 내가 그 임기만큼만 일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 코차반바 내에 있는 의대가 있어요. 산시모는과대학. 거기에 학장과 만나서 그 학교의 교수직으로 한의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예 한의 과목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학장도 오케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인 서류 업무가 해결이 되진 않았던 거죠. 그걸 뭐 책임지고 누가 하질 않았던지, 아니면 그다지 의욕이 없었던 건지. 이런 말 나가면 나중에 콜카에서 저를 미워할까요? 볼리비아 자체에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학장이나 뭐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게 웬만한 열정이 아니면 쉽지 않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어떤 이득이 있어? 라는 거를 공정하게 물어봐요. 나한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냐?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볼리비아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귀찮은데 꼭 해야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티오가 안 나는 이유는 글로벌 협력사로 변하면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이동이 잘 됐고,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졌어요. 거기에 적응한 분들은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 자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티오가 나지 않는 건데, 보통 몽골, 베트남 뭐 이런 곳들은 정착하기도 쉬운 편에 속하는 나라라서 다른 데에 비해서 한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때 글로벌 협력이사를 지원하셨던 분이 군복무 대체로 코이카를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 커뮤니티 기반이 약간 있었던 분들, 그리고 두렵지 않은 분들, 쭉 정착할 생각이 있는 분들, 자리가 나겠어요? 그럼 신규로 뭔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신규를 창출을 하려면 아까처럼 그 현실적인 서류 작업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하는가, 그 문제도 있고. 우선은 장단점이 확연하죠. 근데 잘 사는 나라를 갔을 때는 문화적인 혜택은 거의 웬만하면 다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음식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을 거고, 다음에 인종차별을 당해야 되기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극대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한의사로서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의사의 지위가 한국만큼 따라와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마사지사 수준의 인정이나 지위를 갖는 거에도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 이게 잘 사는 나라 발견됐을 때 마음의 준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콜카로 갔을 때는 정말 안정적인 조건으로 가는 거가 맞아요. 그냥 못 살고 좀 문화적인 혜택도 얻을 수 없고 김치도 전부 담가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나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나는 국가에서 파견 나온 사람, 외교관의 직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딱히 받는 불이익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도 이왕 가려면 좋은 나라 가서 살아요. 내가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편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서도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일을 다 해봐요. 저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PD도 지원해봤을 것 같고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진짜 다양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제약회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방송국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학교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 꿀카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원서를 내봐요. 그냥 면접관이 뽑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흔하진 않겠죠? 정말 운이 좋아야 될 거예요. 현실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냥 기관에.